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뷰 보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콘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뉴스와 오피니언 등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텔레그램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채널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대시가 모건크릭 디지털 자산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모건크릭 디지털 자산 인덱스 펀드는 기관 투자회사인 모건크릭이 새롭게 설립한 회사로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펀드에는 대시 및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지캐시,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및 오미세고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코인 목록을 살펴보면 전문적 투자 펀드가 그 수익을 최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 연구와에 전개되는 코인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텔라름 및 리플 등의 이른바 중앙화 코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파트너인 안토니 폼필리노가 전한 바에 따르면 중앙화 코인에는 분산화 네트워크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추가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당사자 혹은 일부 당사자가 코인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SEC가 이를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앙화 코인 스스로는 자신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SEC는 연초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시의 경우 SEC의 유가증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제재 확인서를 받을 계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카드 제공업체인 퓨즈엑스가 대시 통합을 위해 MOU에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퓨즈엑스는 소비자에게 카드를 제공해서 전통적인 카드 지불 옵션을 가진 다양한 소비처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퓨즈엑스의 CEO인 배재훈 씨는 퓨즈엑스의 목표에 관해 밝히면서 다양한 암호화폐 중에서도 특히 통화로서 일관성 있는 유용성을 갖춘 코인을 추가함으로써 퓨즈엑스의 생태계를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퓨즈엑스가 제공하는 카드는 칩과 마그네틱 선을 가진 다른 직불 및 신용카드와 유사한 생김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작은 페이퍼 스크린을 갖추어 잔고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30개가량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인트카드 및 암호화폐 계정 사이에 연동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퓨즈엑스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계정을 확인하고 계정 간 잔고 이동 역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기능을 갖춘 최종 제품은 2018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만 바라보다 보면 암호화폐 결제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하지만 전 세계 시장과 지불 옵션 간 사용 내역을 좀 더 포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직 암호화폐 사용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퓨즈엑스와 같은 카드는 암호화폐를 일반 POS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욱 다양한 사용처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대시가 아토믹 지갑에 통합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아토믹 지갑은 크로스체인 아토믹 스왑 거래소 및 분산화된 주문 대장을 갖춘 멀티 자산 지갑인데요. 이들은 지난 4월 알파 버전을 출시하였으며 알파 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 개의 코인과 토큰에 사용되어 5만 건 이상의 데스크톱 다운로드와 월간 약 2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자랑할 만큼 인기가 높은 플랫폼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어플 역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코인마켓캣과 파트너십 역시 맺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친숙한 UI와 다양한 주요 기능을 위해서 분산화된 거래소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갑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갑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요.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 중에는 하드웨어 지갑 통합, 디앱 브라우저, 암호화폐를 위한 심플렉스 신용카드 지불 시스템 및 즉석 거래소 옵션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암호화폐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시가 지향하는 바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러한 아토믹 지갑에서 대시를 통합하게 된 배경에는 대시를 통한 거래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는 점, 그리고 제3자의 통제 없이 분산화된 기술로 이루어진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대시와 아토믹 지갑은 지향점이 비슷한 만큼 좋은 콤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대시 인도 프로젝트가 대시를 솔루션으로 해서 인도 내의 송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대시 인도는 인도 사람들에게 각 지역 언어로 만들어진 콘텐츠 및 PR 캠페인을 통해 대시와 대시의 사용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경우 급속한 핸드폰 보급률과 함께 매우 큰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송금 시장의 규모 역시 약 650달러에 이르러서 세계 최대 수준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송금에 따르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서 송금 수수료에만 약 50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에 대시 인도 프로젝트는 송금 수단으로서의 대시가 가장 실용적인 사용 사례인 만큼 이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도 사람들에게 더 큰 재정적 자유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수프릿에 따르면 대시는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시 인도 프로젝트가 만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이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보 및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풀뿌리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했으며 그 방증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10%가 인도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시 인도 프로젝트는 현재의 추세를 이어나가고자 온라인 사용자의 초점을 맞춰서 광범위한 사용자층에 도달하고 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사용자층부터 공략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